네, 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오늘도 쓸데는 있는, 알아두면 쓸데는 있는 지식 시리즈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요.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굉장히 추운데 빨리 촬영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전거 다이어트입니다.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전거가 다이어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 경험에 빗대서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저도 자전거로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전거는 다이어트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실제로 저도 한 12kg 정도를 감량을 했습니다. 네, 다이어트는 현대인들에게 죽을 때까지 숙제 같은 것이죠. 다이어트는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이어트는 뭐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전거로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던 이야기도 하고 자전거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자전거가 다이어트에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전거는 3대 유산소 운동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달리기이고, 두 번째는 자전거, 그리고 세 번째는 수영이 있죠. 네, 그렇다면 달리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자전거 비싸게 사지 말고 라고 하지만은 달리기에는 조금 나름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관절에 뭐 무릎이든 발목이든. 왜냐하면 뛰게 되면 사람의 체중을 관절이 다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무리가 많이 가게 되는데,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안장에 앉아서 운동을 하잖아요. 즉 내 거의 모든 체중은 안장에 실려 있다라는 거죠. 엉덩이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발로 근육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무리가 적게 가는 좋은 운동입니다. 네, 그리고 자전거는 전신 운동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 걸 보고 뭐 다리만 운동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자전거는 온몸의 근육을 사용을 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전신에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뭐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 단순히 그냥 뭐 자세가 불편해서 아픈 게 아니라 전신으로 운동이 되기 때문에 온몸의 느낌이 이렇게 운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 열심히 타시는 분들은 복근도 있고 뭐 상체도 마르고 이런 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여성분들이 뭐 흔히 이제 자전거 많이 타면 다리에 막 근육 쫙쫙 갈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여성 사이클리스트 사진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몸매가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좀 뭐 냉정한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올해 초에 몸무게를 쟀을 때 83에서 4 정도가 나왔어요. 그 몸무게를 지금 제가 71, 2 정도가 나올 때까지 지금 감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전거의 도움이 물론 있었어요. 열심히 제가 자전거를 탔습니다. 한 달에 거의 1000km를 탔으니까. 그리고 뭐 비 오고 뭐 이런 상황이 날씨만 아니면 거의 저는 매일 탔어요. 일요일 딱 하루 빼고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먹는 걸 줄이지 않으면, 다이어트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줄이지 않으면 절대 살은 급격하게 막 확 빠지진 않아요. 뭐 조금 열심히 운동하면 당연히 빠지겠지만 확 빠지진 않습니다.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먹는 양을 조절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먹는 것만 줄이면 되지 왜 자전거 타냐라고 하시겠지만, 그 얘기는 뒤에 이제 좀 더 첨언을 할게요. 어떻게 자전거를 타야 살이 빠지느냐, 그 얘기는 간단합니다. 먼저 열심히 타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이 되도록 열심히 타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힘의 약 60에서 한 70% 정도의 그 정도 파워로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됩니다. 시간은 최소 그래도 한 1시간 정도는 운동을 해야 되고요. 이게 그러면 60에서 70%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완전 최대한으로 힘들게 운동을 하는 거에서 60에서 70%. 뭐 또 제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운동을 하면서 힘들어서 숨을 헐떡헐떡 거릴 정도를, 그 정도 수준으로 1시간 정도는 타셔야 유산소 운동이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땀 나는 걸로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땀이 많이 안 나요. 때문에 자전거를 타면 또 바람에 땀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그거를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뭐 신박계를 차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신박계가 없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그 정도로 열심히 운동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완전히 인터벌을 치게 되면 그거는 또 무산소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인터벌은 좋은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운동은 기본적으로 꾸준히 해야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3회에서 4회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도 저는 매일 자출을 거의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많을 때는 뭐 6일 가득 채워서 운동을 하는데요. 하루에 왕복 뭐 45km 자전거도 타고요.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좋은 게 뭐냐면 기초 대사량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체온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몸에 있는 음식물로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열량을 떼게 되는데, 그게 기초 대사량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하루에 3,000이다 그러면은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몸에 근육이 많아지고, 근육이 많아지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자연적으로 높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더라도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진 뒤부터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기러기들이 굉장히, 철새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네요. 철새들이 지금 제가 한 수백 마리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기초 대사량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리고 강력한 한방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한방. 이거는 뭐냐면 좀 정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정말 강하게 훈련,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200km를 탄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뭐 산을 한 7개, 5개 뭐 넘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출발할 때와 돌아와서 집에서 몸무게를 재보면 뭐 심할 때는 진짜 3kg가 빠져 있던 적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마지막은 당연히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해도 음식을 줄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물론 기초 대사량은 높아지고 몸이 더 튼튼해질 수는 있겠지만 체중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저는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먹는 걸 거의 끊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 달 하고 일주일, 그러니까 5주 만에 12kg를 감량을 했는데요. 한 달 반 동안은 거의 뭐 주말에만 조금 먹고, 주중에는 거의 뭐 라마단 수준으로 거의 안 먹었어요. 뭐 아침에는 사과 하나 먹고 바나나 하나 먹고, 점심에 라면 같은 것도 먹으면 안 되니까 그 컵누들, 그 칼로리 낮은 컵누들 먹고, 또 빵도 먹으면 안 돼서 프로틴 빵을 사서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또 배고프죠? 그러면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곤약 젤리 같은 거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어요.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고, 제가 지금 몸무게가 71, 2 정도인데, 170에 71, 2 정도인데, 제가 71kg, 72kg 나가던 건 거의 10년 전 몸무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오랜만에 보시는 뭐 친척분들이나 뭐 심지어 저희 가족들, 모든 분들이 보고 다 하는 얘기가, 와, 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심지어 저희 장모님은 왜 이렇게 말랐냐,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나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 빼고 싶지만 건강을 위해서 더 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지키시면 당연히 살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의지가 마지막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저는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는데, 5시 20분이나 5시 30분에 일어나는데, 이 의지는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싶은 것을 참는 의지도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지를 스스로 만들기가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스스로 만들기가 힘들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의 의지라는 건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워있으면 자고 싶고, 뭐 더 따뜻한 곳, 더 편한 곳으로 가고 싶은 게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제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느냐, 자전거만 타서는 힘든 다이어트를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 의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 의지를 강제로 만들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선포를 했죠. 살을 빼겠다. 근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그런 거 뭐 여러분 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기를 걸었습니다. 이 내기는 근데 돈으로 환산을 하자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내기를 건 거죠. 내가 언제까지 몇 킬로를 빼겠다 라고 내기를 걸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그러니까 현금은 아니었지만 현금으로 환산을 한다면 거의 100만 원 정도,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걸었고, 그걸 성공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고통과 인내를 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 의지는 만약에 제가 그 내기를 걸지 않았다면 그거는 성공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를 저는 강제로 샀고, 그 뒤로부터 몇 달이 지났지만 저는 그때 성공했던 몸무게를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제가 체중계를 재면 70.6 정도, 70.5가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전거는 정말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탄다면 자전거만 타서는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쉽게도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잘 실행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뭐 10kg, 단순히 뭐 5kg, 6kg 빼시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너무나 좋은 운동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없는 의지는 억지로라도 만드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분들이 있다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편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추워서 빨리 가고 싶네요. 감사합니다.